덫에 걸린 사람. 벌써 10시가 넘은 지 오래건만 아내 노부코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다. 도모키는 초조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깡마르고 뼈가 붉어진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연말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 천지를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야 비투성이인 그에게 한 푼이라도 돈을 꿔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노부코가 호옷 하나만을 걸친 채 추위에 떨면서 돈을 변통하러 나가보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전부 쓸데없는 일이라며 그녀를 말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 노부코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궁핍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겠다는, 거기에 한 줄기 희망을 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랬기에 도모키는 결국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아내의 외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과는 그가 예상한 대로 아내는 언제까지고 집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 그녀는 틀림없이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면서 지친 다리로 절망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가엾은 아내가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거절당해 타박타박 거리를 헤매고 다닐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어느 사이엔가 여우처럼 뾰족한 얼굴을 한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고리대금업자 다마시마가 낡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터벅터벅 걷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도모키의 눈에서 눈물이 배어나왔다. 그는 그것을 떨쳐내려는 듯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가 쥔 주먹은 흥분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지난 봄, 그와 아내는 연달아서 심한 유행성 독감에 걸렸다. 오래도록 실업 상태에 있었던 도모키는 그때까지도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꾼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기에 마지막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자 다마시마에게서 50엔을 빌렸다. 그 이후부터 도모키는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몸으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면 그 대부분을 이자로 다마시마에게 빼앗기곤 했다. 그래도 빚은 줄기는커녕 다달이 불어나서 어느 틈엔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엔이 넘었다. 다마시마는 조금도 독촉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으며 특히 연말이 다가오자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소란을 피웠다. 도모키 부부가 3일 동안이나 음식다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곧 연말임에도 한 푼의 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밖에 달리 길이 없게 된 것은 다마시마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도모키의 마음속은 다마시마를 저주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칙칙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마지막 초가 꺼져가려 하고 있었다. 흔들흔들 흔들리는 촛불을 받아 닭장보다 더 황폐해진 방에 무너져가는 벽에 괴물을 연상시키는 그의 검은 그림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다마시마를 저주하고 있던 도모키의 가슴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곧 한 곳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험악해져 갔다. 얼굴은 흙처럼 창백해져 갔다. 그는 괴롭다는 듯이 신음소리를 내었다. 양쪽 관자놀이에서 줄줄 시로라기 같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래, 죽여버리자. 그는 마침내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다마시마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다마시마와 맞바꿔야 할 정도로 값싼 자신의 목숨을 조소했다. 하지만 그는 달리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그 여우처럼 생긴 다마시마가 빨간 피를 흘리며 그의 발밑에서 부르르 사지를 떨며 죽어가는 불쌍한 모습을 떠올리자 그는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다마시마를 죽여버리면 다마시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도 있었다. 그와 같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에게 마침내 다마시마를 죽일 결심을 하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자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설 필요가 있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흔들릴지도 몰랐으며 아내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소. 나는 그 흡혈귀 같은 다마시마를 죽이고 자살할 생각이요. 당신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요. 무능한 남편의 일일랑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보람찬 삶을 살기 바라오. 이런 주소를 남길까도 싶었지만 왠지 너무나도 평범한 남편들이 하는 일이라 여겨졌으며 혹시 너무 일찍 발견돼서 다마시마를 죽이기 전에 제지라도 받게 되면 안 되었기에 도모키는 결국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다마시마의 집에 따로 사람은 없었지만 문단속만은 매우 엄중한 듯 했다. 소문에 의하면 밤에는 경계가 한층 더 심해진다고 하니 어떻게 숨어들지가 문제였다. 살해 방법은 더욱 문제였다. 도모키는 단도는커녕 주머니 칼처럼 간단하고 조그만 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을 살 돈은 물론 없었다.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감자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지 다마시마를 살해하는 일은 내일의 문제로 삼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도모키는 다마시마를 살해할 흉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쓴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촛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노력하듯이 한순간 확 밝아졌다가 점점 불꽃이 작아지더니 곧 꺼져버리고 말았다. 도모키는 가만히 어두운 방에서 나왔다. 거리는 연말 대목을 맞아서 밝고 또 사람들로 붐볐다. 진열창에는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모두 도모키가 한 달에 한 번도 손에 넣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의 금액이 정가로 붙여져 있었다. 11시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거센 sak풍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모키는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옷차림이 약간 초라하다는 것 외에는 사람들의 눈을 끌만한 특징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약간 살벌한 얼굴빛도 연말에 녹초가 되도록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주목은 조금도 끌지 못했다. 그 역시도 연말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내내 누군가에게 뒤쫓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헌팅캡을 눈썹까지 눌러쓰고 몸을 약간 움츠린 채 성큼성큼 걸어갔다. 다마시마의 집은 어둑어둑한 골목에 있었는데 밤에는 볼 일이 없는 장사였기 때문에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정적에 빠져 있었다. 도모키는 다마시마의 집으로 다가갈수록 사지가 묘하게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이상하게 마르기 시작했다. 그는 어슬렁어슬렁 문 앞을 두어 번 왕복했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다.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서 그를 만날 수는 있을 테지만 맨손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적당히 빈틈을 보아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노인이기는 하지만 다부져 보이는 다마시마에게 오히려 도모키가 제압을 당할지도 몰랐다. 어떻게 해서든 흉기를 손에 넣어 잠을 자고 있을 때 공격하거나 뒤에서 공격하거나 어쨌든 의표를 찌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도모키는 쪽문과 뒷문에 손을 대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을 뛰어넘기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일렀다. 도모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조함을 느끼며
다마시마의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쫓겨서 큰 길까지 나오곤 했다. 그러면 큰 길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집 앞으로 왔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추위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숨어들 만한 기회는 그에게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의 용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집요하게 목적으로 삼은 집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몇 번째인지 큰 길 쪽에서 다마시마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토모키의 발에 툭 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었다. 살펴보니 그것은 보자기에 싼 조그만 꾸러미였다. 토모키는 별 생각 없이 주워 올렸다. 보자기 속에는 가벼운 종이 뭉치와 같은 느낌의 물건이 담겨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토모키는 가슴이 덜컥했다. 그는 곧잘 돈을 줍는 장면을 공상하곤 했었다. 돈을 줍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돈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도 종종 있었다. 기적적으로 돈을 주어 궁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몇 번이고 열망했다. 그러나 공상은 언제나 공상으로 끝났으며 그런 기적이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오늘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일종의 이상한 불안에 휩싸여서 도모키는 보자기를 펼쳐보았다. 안에서 종이 꾸러미가 나왔다. 그리고 이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종이 꾸러미의 내용물은 바로 지폐였던 것이다. 도모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다급히 종이 뭉치를 품속에 쑤셔 넣었다. 만져본 적이 없는 금액이었기에 제대로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500엔은 되는 듯 했다. 도모키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있기가 겁났던 것이다. 몇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와서 그는 휴 하고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면 일할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묶인 돈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럼 처음부터 사례비만큼만 빼고 신고를 할까? 아니, 혹시 그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해진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부를 빌리기로 할까? 500인이 있다면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 다마시마를 죽일 필요도 없다.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 500엔을 잃어버리는 멍청한 녀석은 이것이 없어도 그렇게 난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빌리기로 하자. 도모키는 마침내 그렇게 결심했다. 그는 주위가 갑자기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메말라버린 그의 가슴에서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아내를 생각했다. 어두운 집에 돌아와서 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일까? 빨리, 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야 한다. 도모키는 설레는 가슴으로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집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도모키는 더듬더듬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집을 나선 그는 근처 잡화점으로 가서 초를 2개 샀다. 머뭇거리며 품속에서 주운 돈 중 10엔짜리 지폐를 한 장 뽑아 내밀었지만 가게 사람은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식료품점으로 갔다. 그는 부드러운 식빵과 버터와 깡통에 든 햄을 샀다. 그리고 나서는 과일 가게로 가서 새빨갛게 익은 사과를 샀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굵고 새하얀 양초가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방 안을 밝혀주었다.
그는 정신없이 식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사과를 먹었다. 배가 부르고 여유가 조금 생기자 그는 오랫동안 피우지 못했던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샀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연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조금 전 죽음을 결심했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헌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시라도 빨리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한시라도 빨리 그녀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변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혹시 자동차에라도 치인 것은 아닐까? 혹은 돈을 변통할 데가 없자 무분별한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닐까? 그의 불안은 점차로 깊어져 갔다. 혹시 그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도모키의 생각은 나쁜 쪽으로만 향할 뿐이었다. 아니, 역시 덧없는 희망을 품은 채로 아는 사람들의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도모키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다. 어쩌면 자동차에? 도모키는 걱정이 돼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방에서 문득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쯤의 바닥에 타다 남은 짧은 초가 세워져 있질 않은가? 조금 전 그가 방을 나섰을 때는 마지막 초가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에 끝이 타고 없어진 시임이 마치 하나의 점처럼 방바닥의 다른 곳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 타다 남은 초는 그가 나가고 난 뒤에 누군가가 가지고 온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이 아내 노부코일 터였다. 그렇다면 아내는 일단 집에 왔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어딘가로 가버린 것인 듯 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갔다 해도 특별히 갈 곳이 없는 그녀는 벌써 돌아왔어야 했다. 그는 한층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아내를 찾아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짐작 가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길에서 엇갈릴 우려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불안에 휩싸여 초조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방의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편지처럼 보이는 것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들 듯해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노부코가 남긴 편지였다. 도모키는 다급히 읽어내려갔는데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보,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는 곳은 남김없이 찾아가 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초라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당신은 어디 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어요. 저는 소매자락 속에 있던 한 조각 초를 꺼내서 불을 붙이고 가만히 당신을 기다렸지요. 그 얼마나 쓸쓸한 기분이었습니까? 저희는 내일이면 이 창고 같은 집에서조차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푼의 저금도 없고 한 푼의 돈을 얻을 방법조차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 저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네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저만 없다면 남자 혼자 몸 아니겠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당신 곁을 떠난다고는 하지만 저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저는 목숨을 끊겠습니다. 저는 그 증오스러운 다마시마를 죽이고 목숨을 끊을 생각이에요. 다마시마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전 여자니까 방심할지도 모르죠. 저는 돈을 갚으러 온 것처럼 꾸며서 그를 만나서 빈틈을 노렸다가 찔러 죽일 생각입니다. 여보, 오랜 시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은 가엾은 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보람찬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부코 올림. 도모키는 끝까지 읽기도 전에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발걸음은 곧장 다마시마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편지의 내용조차 그가 아내에게 남기려 했던 것과 똑같지 않은가? 그녀는 그와 엇갈려서 다마시마의 집으로 향한 것이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이미 다마시마를 살해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라고 그렇게 쉽게 다마시마의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여자의 몸이다. 다마시마에게 제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제발 그래 주었기를 바랐다. 서두르지 마, 노부코. 이제 다마시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죽일 필요가 있었다면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였을 거야. 아, 내가 그냥 내버려둔 때문에 당신이 벌써 살인죄를 범했을지도 몰라. 아, 끔찍하다. 제발 아직 죽이지 않았기를. 내가 너무 늦지 않기를. 도모키는 헛소리처럼 입으로 중얼거리며 한 걸음에 달려갔다. 아, 틀렸다. 다마시마의 집 2층에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쪽문에 틈이 있어서 밀어보니까 간단히 열렸다. 노부코가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도모키는 쪽문을 밀고 정원을 달려가면서 혹시 그 주위에 피로 물든 단도를 든 노부코가 기절이라도 해 있지 않은가 정신없이 눈을 움직였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에도 피가 떨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참극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일까? 노부코는 무사할까? 아니면 다마시마에게 제압을 당하고 만 것일까? 아, 그래도 상관없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 주었으면. 도모키는 구조를 알고 있는 집이었기에 계단을 뛰어올라서 다마시마가 응접실로 쓰고 있는 방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모키는 고무공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들어가 보니까 노부코가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번쩍번쩍 빛나는 단도를 번뜩이며 날카로운 기세로 다마시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벽쪽으로 내몰린 다마시마는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외침을 울리고 있었다. 노부코, 그만둬. 도모키가 외쳤다. 그러나 노부코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순간 칼을 한번 휘두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다마시마는 깨악 하는 닭모가지를 비튼 듯한 소리를 울렸다. 그 순간 도모키는 노부코한테 달려들었다. 오른손으로 단도를 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쥐었다. 노부코는 거칠게 몸부림을 치면서 뒤돌아보았다. 그녀가 도모키의 얼굴을 본 순간 당신? 이라고 외치며 단도를 떨어뜨리더니 몸에 한껏 들어갔던 힘이 갑자기 빠져버린 듯이 힘없이 도모키의 가슴에 몸을 기댔다. 얼토당토 하는 짓이야. 얼토당토 하는 짓이라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안심하면서
공포로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찌푸리고 다마시마가 외쳤다. 뭐가 얼토당토않다는 거야? 도모키가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새파랗게 질려버린 다마시마를 바라보며 외쳤다. 뭐가 얼토당토않다는 거냐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이 세상에 또 있겠어? 빌린 돈은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면 입 다물고 있어. 너 같은 녀석은 죽여도 상관없다고. 당치도 않아. 사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말만 짓거리다니. 더는 참을 수 없어. 난 경찰에 신고하겠어. 신고든 뭐든 해보라고. 난 이제 너 같은 건 무섭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도 하늘은 무서울 거다. 무섭지 않다니까. 얼간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감옥에 들어가야 될 거야. 상관없어. 얼투당투하는 소리야. 얼투당투 않다고. 그런 말을 할 거면 돈부터 갚아. 돈이 그렇게 갚고 싶냐? 돈을 갚기만 하면 더 할 말은 없겠지? 그래. 지금이라도 돈을 갚고 조용히 물러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좋아. 그럼 돈을 갚을 테니까 차용 증서를 먼저 줘. 차용 증서는 네 마누라가 벌써 찢어버렸다. 다마시마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찢었다고? 도모키가 노부코를 조용히 안아 일으키며 물었다. 당신이 찢었어? 네.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녀는 비교적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증서는 찢었지만 남은 돈은 기억하고 있겠지? 도모키가 다마시마에게 말했다. 그야 물론 기억하고 있지. 그럼 말해봐. 증서가 없으면 돈은 갚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나는 너처럼 비열한 인간들과는 달라서 그렇게 하기 싫다. 자, 돈을 줄 테니까 금액을 말해. 뭐? 돈을 갚겠다고 네가? 꿈은 아니겠지.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28엔하고 46센이야. 좋았어. 도모키는 품속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서툰 손놀림으로 헤아리기 시작했다. 자, 여기 230엔이야. 이거 꿈은 아니겠지? 목숨을 잃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돈을 받게 되다니. 이거 참 고마운 일이로군.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단도로 또 찌르려는 건 아니겠지? 닥쳐. 쓸데없는 말 말고 얼른 받아. 이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다마시마는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모키가 돈을 갚고도 특별히 자신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는 지금까지의 기가 죽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얼굴을 반짝이며 싱글벙글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돈이 틀림없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바로 거스름돈 내드릴게요. 거스름돈 필요 없어. 네가 다 가져라. 네? 정말입니까? 다마시마가 깜짝 놀라서 저 도모키 씨, 당신은 가난하지만 어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감탄했어요. 닥쳐. 도모키가 소리를 질렀다. 이제 다른 할 말은 없겠지? 아이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마시마는 넙죽 머리를 숙였다. 좋았어. 하지만 내게는 할 말이 남았다. 너 이 녀석 오래도록 나를 잘도 괴롭혔겠다. 도모키는 주먹을 쥐고 다마시마의 넙죽 숙인 옆얼굴을 올려붙였다. 다마시마는 비틀거리며 얼이 빠져버린 얼굴을 찌푸리고 아유, 아파요. 이게 거스름돈 대신입니까? 뭐라고? 비위가 상한 도모키는 다시 한번 다마시마에게 주먹을 날렸다. 노부코, 그만 가자. 도모키는 노부코를 재촉해서 개선 장군처럼 유유히
다마시마의 집에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도모키는 노부코에게 돈이 손에 들어온 경위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주운 돈을 그대로 착복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뜻밖에도 커다란 돈을 주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부코는 물론 그 말을 믿었다. 어머, 정말 잘 됐네요.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도모키 얼굴은 어두웠다. 불안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도모키는 이튿날 아침 일찍 노부코를 재촉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도쿄에 그대로 있기가 왠지 무서웠던 것이다. 주인에게 밀린 집세를 내고 짐을 챙겨서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소난 지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모키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석간신문을 손에 든 도모키가 앗 하는 소리를 질렀다. 여보, 왜 그러세요? 노부코가 놀라서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거 큰일이야. 이 다마시마가 살해당했어. 네? 두 사람은 신문을 서로 잡아당기며 이단 기사를 읽었다. 석간의 보도에 의하면 오늘 아침 2층의 한 방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고리대금업자 다마시마가 고용인인 귀머거리 할멈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다마시마의 가슴에는 단도가 박혀 있었고 범행 시각은 오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로 강도의 소행인 것 같다고 적혀 있었다. 어머, 놀래라. 그럼 저희가 나온 뒤에 바로 살해당한 거네요? 노부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쪽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문도 닫혀 있지 않았으니까 강도가 든 거겠지. 처음에는 당신이 죽이려고 했고 다음으로 제가 죽이려 했을 때는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세 번째 강도에게 목숨을 잃다니. 결국 그놈은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나 봐요. 그러게 정말 운이 없는 녀석이네. 천벌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죽이지 않은 건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심을 받을지도 몰라. 맞아요. 갑자기 돈이 들어왔고 갑자기 여행을 떠났으니까요. 거기다가 저희는 다마시마의 집에 갔었잖아요. 의심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네요. 혹시 경찰에서 찾으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도모키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혹시 다마시마를 살해했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운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감출 방법이 없었다. 만약 그것을 숨긴다면 다마시마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마시마를 살해했다는 혐의도 해명할 수 없을지 몰랐다. 당신 왜 그러세요? 노부코는 도모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이제 그만 자자고. 여관 사람에게 잠자리를 봐달라고 해서 도모키는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불안에 이은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갈 뿐 잠에 들지는 못했다. 날이 밝은 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혹시 형사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가슴 졸이던 도모키는 잠을 자지 못해 부은 눈으로 일어나서 서둘러 조간을 읽었다.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문에는 다마시마를 살해한 범인이 벌써 잡혔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어머, 잘 됐네요. 노부코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도모키는 아직 충분히 해방되지 못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다마시마를 살해한 남자는 다케야마 세이키치라는 어떤 조그만 술집의 젊은 고용인이었다.
그는 전날 밤 주인의 명령으로 단골의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보자기에 싼 500엔이 넘는 지폐를 품속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정신없이 찾아보았지만 누군가가 주워간 것인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주인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결국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이키치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살을 해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멍하니 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는 어떤 커다란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그의 주인집 부근이었는데 평판이 좋지 않은 고리 대금업자 다마시마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멍하니 걷고 있기는 했지만 역시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단골의 집에서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이라면 500엔이나 1000엔 정도는 언제나 나뒹굴고 있겠지. 그는 다마시마의 문패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심코 쪽문을 살펴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가느다란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쪽문을 밀었다. 쪽문은 아주 간단하게 열렸다. 그는 비틀비틀 안으로 들어갔다. 어찌된 일인지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그는 2층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잠을 자지 않고 있던 다마시마가 그를 보고 고함을 쳤다. 그는 정신없이 그곳에 떨어져 있던 단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마시마를 찔러 죽였던 것이다. 책상 위에 있던 지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품속에 찔러 넣었다. 그는 금고를 찾아서 문을 열려 했지만 거기에는 실패를 했다. 그러는 동안에 덜컥 겁이 나서 집에서 뛰쳐나와 이리저리 배회를 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의심을 샀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낮쯤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다마시마를 죽였다고 결국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어머, 가엾은 사람이네요. 읽기를 마친 노부코가 창백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남편의 거짓말에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했다. 도모키는 죽은 사람처럼 핏기 없는 얼굴을 들어 한 곳을 응시하면서 더듬더듬 말했다. 운명이야, 운명. 이 운명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사람이 운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고 노부코가 남편의 모습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나 아내의 그 말에 토모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